예, 카이스트의 배충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기계공학과 네. 교수님이세요? 전공을 이걸로 하신 겁니까? 제가 본래 동력기관 전공하고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렇다 보니 탄소 중립 에너지 동력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뭐 전기차,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기계 쪽에서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기존에 그 자동차 회사들을 이제 꽉 잡고 있었던 쪽이 이제 기계 쪽인 걸로 제가 뭐 엔진도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요즘 뭐 전기나 뭐 전장이나 모터나 뭐 배터리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또 사람을 뽑고 또 결정도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기계는 그전에는 그야말로 기계식이라고 부르는 기계적인 작동으로 하다가 네, 얼마 전부터 워낙 모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 기계로 변모해 가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서 네, 자동차도 당연히 전자부품 많이 쓰이고 전동화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든가 네.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전통적인 기계가 퇴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계는 전동화하고 맞물리면서 발전하고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퓨얼 관련해서 국내에도 좀 많이 기사는 많이 난 것 같아요. 이퓨얼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기초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퓨얼이라는 것은 원래 독일에서 만든 이름인데요. 네. 이퓨얼의 E는 네. 전기, 일렉트릭 일렉트릭. 또는 일렉트로, 그래서 전기 연료라고 부르는데 네. 이 전기 연료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 전기가 네. 반드시 탄소 중립 성능을 갖는 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기여야 합니다. 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기로 만든 네. 탄소 중립 성능을 갖는 연료, 네. 그게 이퓨얼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재생합성 연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전기합성연료 또는 전기연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만드는다는 뭐 이런 의미입니까? 이퓨얼을 만들 때는 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 그게 신재생 에너지는 뭐 풍력이 됐던. 태양광 이런 풍력, 거, 그죠? 태양광. 네.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도 네. 거기에 포함돼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기는 네. 탄소 중립 성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네. 바람, 태양, 뭐 지열 네. 같은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나오면 그 발전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온실가스로부터 자유로운 네.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네. 거기로부터 만들어진 수소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하죠. 네. 청정 수소. 네. 청정 수소도 이퓨얼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넓은 의미로는 이퓨얼 안에 수소가 포함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수소로부터 질소를 혼합하면 암모니아가 되고, 네. 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네. 거기에 탄소를 합성하면 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탄화수소 연료와 똑같은 성상의 연료가 됩니다. 기름이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름과 같은 성상을 갖는 연료를 포함하죠. 예. 기체연료도 그렇고 액체연료도 그렇고, 네. 이걸 광범위하게 모두 이퓨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이제 모신 것은 이퓨얼에 대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퓨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으로 들은 건 대략 한 8년 전쯤에 독일의 학술대회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요. 네. 그때 이미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이퓨얼의 개념에 적합한 이퓨얼을 구상을 하고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쓰고 있는 이퓨얼들이 생산이 되긴 하지만 네. 아직은 이퓨얼이 다량 생산이 되고, 또 이것이 실제로 경제성 있는
산품으로 쓰이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거의 대부분 연구 개발 단계, 네. 그리고 일부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험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계, 또는 탄소 중립 동력기관이나 탄소 중립 에너지 기기에 일부 쓰이고 있는 그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존재하지 아직은? 않습니다. 아직 없군요. 교수님은 요거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신다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겁니까? 우리 정부는 이미 R&D를 시작을 했고요. 네. 저는 이 수송용 동력기관에 사용되는 이퓨얼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수송용. 네, 산업부의 지원을 받고 연구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참여 기업들과 같이 하는 그리고 공공 연구기관들과 함께하는 연구 과제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과제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많이 깎였지만 알겠지만 그 50억. 50억. 그게 깎인 금액입니까? 네. 깎여서. 그럼 같이 하는 기업들은? 뭐 예. 연구 다른 기관들 참여 기업은 뭐 현대자동차, 아, 그리고 연구기관은 자동차연구원,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네. 그리고 뭐 대학도 한 서너 개 같이 하고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다양한 형태의 탄화수소 연료 뭐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같은 네. 것들을 이제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전제로 깔고 보면 석탄 떼서는 만들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군요. 재생열 에너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네.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걸 전제로 그렇군요. 하는 것이어서 네. 이퓨얼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석유계나 가스계 연료와 같은 성능을 갖지만 네. 그 시작점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하시는 과제는요. 예를 들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것부터 또 뭐 수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이제 탄화수소로 만드는 이 전 과정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활용 기술만 합니다. 활용기. 활용 기술이요. 그러니까 이퓨얼이 있다고 전제하고 네.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처.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에 이퓨얼을 적용해서 네. 그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하는 걸 하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만들고 합성해서 이퓨얼을 제작하는 그것은 산업부의 또 다른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또 별도로 어.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석유 회사들 네. 그리고 참여 기업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시켜서 가솔린이나 디젤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지금 돌아다니는 차에 그냥 주입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그냥 거죠? 넣으면 됩니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넣으면 되는 걸 넘어서 예. 그 이퓨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현재 석유계에서 나오는 연료보다 훨씬 깨끗하고 그리고 성능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석유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석유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 종류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솔린 디젤이라고 말하지만 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하이드로카본의 혼합물이 있는데 네. 이퓨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서 C를 뽑고 네. 그 다음에 수소가 있을 때 네. 이걸 합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 우리가 원하는 성상을 만들 수 있고 음. 대부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게솔린, 이디젤, 이젯퓨얼 사실 그걸 넘어서 메탄올, 메탄 다른 종류의 연료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연료 성상이 굉장히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동력기관에 쓰게 되면 네. 효율도 훨씬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석유를 쓸 때 나오는 공해 배출물도 거의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점이 많이 있죠. 그런 장점도 있고 넣으면 그냥 지금도 바로 쓸 수 바로 쓸 수 있는데 있고. 지금 뭐를 또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 때 예.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정유 과정에 비하면 훨씬 비쌉니다. 음. 복잡하고 비싸고. 복잡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경제성 있는 공산품으로 만드느냐라는 게 관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연료, 깨끗한 연료를 쓰게 되면 기존의 기계들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 역시 개발이 되어야 되죠. 만드는데 비싸다.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현재는 값을 말하기가 어려운 게 네. 그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실험적으로만 만드는 거라서 몇 배라고 몇 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네.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독일이나 일본이 지금 목표가로 삼고 있는 것은 네. 몇 년 전만 해도 목표가가 2050년에 지금 현재 가솔린 디젤 가격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걸 2040년 또는 2035년에 달성하겠다. 굉장히 많이 또 앞당겨졌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국가적인 연구 과제로 독일, 일본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당겨진 뭐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하고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셨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퓨얼의 지금 가격이 뭐 몇 배 수준.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현재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휘발유 한국도 뭐 휘발유 값이 싸지는 않죠. 뭐 지금 리터당 뭐 1,000몇백 원 하는데 뭐 하여튼 엄청나게 높아지고 연비가 아니고 뭐죠? 연비. 연비. 연비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연비가 좋아지죠. 좋아집니까? 이 그럼 퓨얼을 쓰면. 약간은 좀 상쇄되겠네요. 가격 네, 높은 거에 네. 대해서. 근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상용에 쓰기는 아직 뭐 시설도 없고 하지만 나중에 시설이 생기더라도 저 가격이면 저 과연 쓰겠느냐라는 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가격 낮추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낮춰야 됩니까, 근데 가격을? 가격을 낮추는 건 일단은 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싼 전기와 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싼 네. 걸로. 네. 그거의 대전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밀도가 높게 공급되는 데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이 맞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만드는 건 거의 자멸행위나 같습니다. 너무 비쌀 비싸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비싸서. 그래서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태양광의 강도가 강하거나 바람의 세기가 강한 데서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수소를 생산한 후에 거기서 합성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시나리오에도 보면 2050년 또는 그 전에 수소는 거의 대부분 수입하게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일단 시작점으로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퓨얼을 만들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수소. 그러니까 그건 이 퓨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수소 경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원자력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조금 쉽게 해결된 문제. 원자력도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를 만들 때 지금 현재로 보면 원자력을 쓰는 게 가장 쌉니다. 그렇겠죠.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 강도가 높은 지역에서 수소 만드는 것보다는 3배 정도 비쌀 겁니다. 아, 그래도요. 아, 그래도 네.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비쌉니다. 아, 그 싼 원자력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싼 데서 만드는 거에 비하면 훨씬 비쌉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연구 과제하는데 현대차도 있다라고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기업도 저는 사실은 그 유럽에 있는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엔진들 그것이 지금 전기차로 가면 이제 모터로 이제 대체돼 물론 그거에 또 용처는 또 다른 데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계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잘 만든 거가 이렇게 화석연료를 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는 게 사실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거를 계속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퓨얼도 지금 뭔가 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뜬다? 사람들이 관심이 그것 때문에 좀 생긴다? 사실 제가 독일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되레 섭섭하다. 독일이 내연기관에 강점이 있다고 해서 내연기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퓨얼을 쓴다. 독일을 뭘로 보는 거냐? 아, 그렇게 그렇게 단순한 의외네요. 나라 아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가 주류가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기계를 대체할 것이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내연기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퓨얼을 쓴다는 건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네. 일단 우리가 자동차만 놓고 보면 이 퓨얼은 내연기관에 쓰는 연료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네. 수송을 넓게 보면 네. 배터리를 못 쓰는 수송기기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비행기하고 비행기에서? 커다란 선박. 비행기하고 커다란 선박은 어차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액체 연료를 쓰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배터리로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퓨얼은 사실은 시작은 대형 선박으로부터 그렇군요. 그리고 규제는 항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이 퓨얼의 용처가 항공과 선박에 있다면 그 이 퓨얼이 경제성을 가지고 공급이 될 때
육상 수송 같은 경우는 역시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대형 상용차, 트럭, 트레일러, 큰 버스, 네. 건설용 기계, 네. 광산용 기계 이런 데는 액체 연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 인프라에 그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쪽에 쓰이는 액체 연료가 공급이 되는데 네. 이게 일반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다면 안 쓸 약간 이유가 뭐 없다. 없겠죠. 안 쓸 이유가 예. 게다가 지금 현재 우리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전동화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추세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아마 앞으로 커다란 흐름이 될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현재 EPU를 사용한 그 활용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제일 성공적인 데가 포르쉐거든요. 그렇군요. 포르쉐는 이미 제가 얘기했던 EPU 생산 그 공정을 갖는 사이트를 칠레에 만들어서 예. 칠레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칠레에서 생산된 이 가솔린이 올해부터는 그 레이싱에 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이싱에 뛸 거고 그래서 FIA는 그러니까 자동차 레이싱 기구는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는 레이싱에 대한 선언을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니시 마켓인 거죠. 그렇죠. 거기는 물론 배터리 전기차를 이용한 레이싱은 그거대로 합니다. 네. 네. 그러나 내연기관을 사용한 고성능 엔진들은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탄소 중립 연료를 가지고 쓰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게 평행하게 두 가지 옵션들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네. 우리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로서 당연히 승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될 거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게 필요한 수송의 다른 쪽에서 필요한 액체 연료가 탄소 중립 연료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EPU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고 이 두 개가 혼재하는 자동차나 육상 운송 기관에서는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 보완해 가는 기술로서 그렇군요. 병립해 갈 겁니다.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EU에서는 2000 몇십 년대까지 뭐는 내연기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단서 달아놓은 게 단 EPU 차량은 제외라는 식으로 되긴 하더라고요. 2035년입니다. 그게 2035년입니까? 10년 정도 남은 거네요. 지금.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개발 과제 줄어서 50억 정도 되는 네. 그 개발 과제로의 네. 골은 뭡니까? 언제까지 하시고 골은 뭡니까?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네. 지금 현재 자동차에 네. EPU를 넣어서 사실 지금 저는 주로 가장 간단한 연료 형태인 메탄올을 주로 하는데요. 네. 그건 이제 물론 EPU 생산 과정하고 똑같이 청정 수소로부터 포집된 탄소를 쓴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메탄올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 그 EPU를 활용한 그 동력 기관을 만들어서 성능을 증명하는 거. 그리고 가장 그 성능 좋은 EPU 동력 기관을 만드는 거.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몇 년짜리 과제이죠? 3년 더하기 2년. 그렇군요. 총 5년. 네, 사실은 뭐 3년에 끝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50억은 3년치만 있는 겁니다. 3년치만. 그냥 넣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동력 계통 이런 걸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게 있나 보죠. 그냥 넣으면 되는데요. 네. 기왕이면 더 최적화되게. 연료가 더 좋아졌는데 네. 엔진을 더 개선하면 훨씬 효율도 높아지고 그렇겠죠. 성능도 좋아지고 더 깨끗할 건데 굳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도 석유계 연료를 쓸 때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성능 효율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하고 똑같이 하는데 대신 연료를 바꿔주니까 훨씬 더 설계를 더 잘할 수 있는 훨씬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죠. 메탄올을 지금 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건 네. 잘 몰랐었는데 가솔린하고 디젤 엔진에서는 그걸 못 쓰는 겁니까? 본래 메탄올은 그냥 가솔린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지금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건 가솔린 엔진에 대한 뭐 효율화 이런 작업들 R&D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현대차에서 갖고 있는 가솔린 엔진 그 뭐죠? GDI인가요? 뭐 직분사인데 어쨌든 뭐 GDI 뭐 세타 엔진도 엔진이든 있고. 뭐 세타트든 네, 뭐 네, 그런 네. 엔진을 EPU에 맞게 개조를 또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효율을 높이는 네. 그, 1차적으로 네. EPU를 넣었을 때 작동되는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작동이 되는데 네. 네. 보는 거고 너무 잘 된다 깨끗하고 그런데 연료가 좋아졌으니까
뭐 가솔린 엔진 같으면 압축비를 올리면 그렇죠.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훨씬 좋아지죠. 그러니까 압축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훨씬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거 네. 올리고 네. 그거 올리다 보면 뭐 터보 차저도 조금 더 거기에 맞게 매칭이 돼줘야 되고 네. 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리 엔진 개발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거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그 엔진이 달려 있는 그 구조가 다 돼 있는 차들이 이제 이퓨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굳이 EPL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퓨얼에 특화되어 있는 효율이 더 좋은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어차피 승용차 같은 경우는 유로피안 유니언이 2035년 원래 이제 내연기관을 퇴출하겠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사실은 기계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게 쓰고 있는 연료가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연료를 바꿔주면 되는 걸 굳이 뭐 내연기관을 퇴출한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5년에 내연기관 퇴출한다고 할 때는 화석연료를 쓰니까 그런 거고 화석연료 안 쓰고 탄소 중립 성능을 갖는다고 하면 그걸 퇴출할 이유가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거죠. 없겠죠. 그러면 교수님 쪽에서는 현대차 쪽 그 엔진 받아서 이렇게 설계 도면이든 뭐든 받아와서 바꾸는 작업들을 3년간 앞으로 하시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설계 도면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엔진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개선 방향을 현대자동차에 얘기하면 그 결과를 보고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좋은 방향으로 적용. 네, 만들어서 다시 주면 우리가 또 시험하고 뭐 이런 협업을 하게 됩니다. 엔진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 일반 완성차를 갖고 이렇게 한번 보고. 아니 뭐 엔진을 가져와서 실험을 하죠. 교수님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런 엔진 쪽을 원래 계속 이렇게 네, 원래 엔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박용 엔진, 예. 자동차 엔진, 그리고 항공용 엔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시네요. 근데 이런 그 내연 차들 보면 전동화가 되면 당연히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 뭐 수요단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걸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싸게 경제성 있게 원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에는 어떤 기업들이 조금 참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SK도 있고 GS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세계적인 정유기업인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아람코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쉘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 세 회사가 네. 이퓨얼에 대한 가장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아 그래요? 회사입니다. 화석 연료 대신에 그렇죠. 그런 어떤 합성 연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거기도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길이- 고객도 그렇고 아. 갖고 있는 인프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사실 이퓨얼의 활용 측면에서 제일 큰 장점은 네.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쓰는 기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좌초 자산을 최소화하고 네.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네. 그리고 저 돌파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뭐 주유소에 있는 거 저거 안 걷어내고 뭐 충전기 안 걷어내도 저기 그냥 그렇죠. 지우기 그대로 쓸 수 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전동화되는 경로에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재료 공급망이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 리소스가 자원이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네. 에너지 안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기술에 올인했다가 그것이 어떤 변동성을 갖는다든지 그 원료 공급망에 불안정성이 생긴다든지 네. 하려면 반드시 그걸 이제 백업해 줄 수 있는 보완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일반 소비자용 자동차에 대해 엔진에 대한 이제 개선 과제를 하시는 거고 네. 뭐 이거 잘 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선박이나 비행기 쪽도 뭔가 과제를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사실은-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선박이 먼저 앞서가고 있고요. 항공 쪽도 항공은 이제 주로 게스터빈을 쓰긴 하지만 네. 항공 쪽도 연료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이 앞서가고 그러니까 항공과 선박이 끌고 가고 이제 육상이 따라가는 형국이 될 겁니다. 이퓨얼의 경우는. 한국의 개발 방향은 지금 뭐 자동차야 뭐 현대차가 이제 자체 엔진도 갖고 있고 하니까 과제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선박, 항공 쪽은 우리나라 엔진 만든 제가 잘 몰랐었는데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선박 1등 제조국이잖아요. 네. 엔진도. 예. 엔진은 사실 대형 엔진은 참 재미있는 게 네. 그 선주들이 제조사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어.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박용 엔진을 가장 많이 만드는데 네. 아 그래요. 설계는 유럽 설계를 씁니다. 왜냐하면 선주들이 설계 회사를 바꾸려고 안 하거든요. 설계도면 가져와서 여기서 네, 대신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조선 1등국이 되었을 때도 엔진은 역시 제일 많이 만들었지만 설계는 유럽이 했습니다. 유럽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조선 네. 회사다 보니까 엔진도 제일 많이 만들고요. 대신 중형 엔진, 중속 엔진, 보조 발전용으로 쓰는 엔진 선박 내 같은 전기용이죠. 경우는 네.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맞아요. 많이 만들고 예. 있고 어, 그거는 선박용뿐만 아니라 분산전원 발전용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거기는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메탄올 엔진, 중속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미 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독일에 많이 설계한 그 메탄올 엔진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주를 해서 네. 수십 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고 이미 첫 번째 배는 덴마크로 이 메탄올을 이용해서 이미 인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박이 가장 앞서가는 이퓨얼 활용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렇게 했다. 곡 정보 과제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쪽은. 정보과제 이미 나왔죠. 아, 이미 이미 나와서 나와서. 결과물이 나온 나왔고 겁니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퓨얼 중에 가장 그 기본적인 연료가 수소인데 네. 수소인데. 수소를 연소하는 그러니까 수소를 지금 현재 전동화 시나리오에 보면 수소는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 시장은 그 시장들이 있고 네. 그 수소를 또 태워서 네. 네. 그때는 이제 내연기관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예. 그 뭐 왕복동 엔진을 선박용에 쓰든 발전용 가스터빈을 쓰든 또 항공용 가스터빈을 쓰든 거기에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들 역시 같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퓨얼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처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R&D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활용처에 대한 개발들, 엔진에 대한 어떤 효율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될 거고 마련되고 할 텐데 아까 어쨌든 요거의 선행 조건은 연료 자체를 좀 저렴하게 2035년도까지 이렇게 낮춰야 되는 목표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혹시 안 되거나 뒤로 엄청 밀리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네. 이퓨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동화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전기를 수송 부문에서 많이 보급을 하는 이유는 그 언젠가 신재생 에너지 베이스로 된 전기가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화석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를 보면 뭐 이게 친환경 자동차라고 말은 하지만 그 전기의 소스를 보면 친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수십만 대가 넘는 전동 킥보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아픕니다. 다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것들이 탄소 중립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 걸어 다니던 아이들이 네.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여학생들이 체중이 늘고 게을러지고 연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더 나오고 그렇죠. 하는 이 경로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동화의 문제, 이퓨얼의 문제는 똑같이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전해서 청정 전기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모아집니다. 그러겠네요. 정말. 같은 문제입니다. 교수님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 금년간에 이퓨얼 관련해서 세미나도 한번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나와주셔서 그럼요. 큰 그림에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산업부에서 뭐 과제도 이렇게 내려주곤 했지만 뭐 공무원들 혹은 그 과제 기획하는 상기평인가요? 뭐 이런 PD들 혹은 전반적으로 이 나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잘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고 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데 장구한 세월과 엄청난 에너지와 많은 돈이 들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정책 입안자들, 전문가들, 학교 교육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도요? 기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기업들은 알고는 있는데 네. 네. 기업의 속성상 이게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미안. 기술에 쉽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망은 잘 알고 있으나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윤이 나지 않아도 미래 기술을 위해서 아주.
정부가 투자하면 그 연구비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거고 그렇죠. 회사는 네.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때가 도대체 언젠지에 따라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못 나서고 있는 거지 음.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가장 감명 깊었으면 탄소 배출하지 않던 행위가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큰 울림을 좀 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네.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